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보자기의 구성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한국 보자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보편적으로 어디 옮겨 다닐 때 짐을 싸서 갖고 다니는 것을 보따리라고 하고, 또 상에 덮거나 상보, 소쿠리에 전 부친 것 같은 거 말릴 때도 팔이나 이런 것들이 꼬이지 않도록 덮어놓기도 했습니다.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꾸미고 끈을 달기도 합니다. 예전 우리 살림에 보자기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도 조각볼을 만드는 방법이 특이하며 구성미가 뛰어난 것들이 많습니다. 그 조각볼을 만든 발상의 자유로움이 이보다 늦은 20세기 네덜란드 화가 몬드리안의 구성주의 작품과 비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조각볼은 원래 옷감이나 자투리 천 조각이 모이면 바느질로 감춰서 보자기로 만들던 것이었을 텐데, 나중에 민보자기보다 튼튼하고 또 그 구성미가 아름답기 때문에 멀쩡한 천까지 조각내서 만들게도 되었습니다. 우리나라 보자기에는 조각보만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자수보자기 또는 무늬 목판을 만들어서 찍어서 만든 보자기, 그러지 않고 그냥 한 천으로 만든 보자기, 민보자기라고 불러도 되겠죠.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 보자기를 젊은 처녀들이 시집가기 전에 만들어서 혼수로 갖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 보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중요시 되는 거는 자수보자기였고, 그걸 보여주면서 그 솜씨를 뽐내기도 하고 참한 섹시감이라는 얘기도 듣고 해왔습니다. 대개 시집갈 때는 또 자기 혼수품에 자기 자수를 넣은 보자기를 갖고 가기도 했는데, 그 보자기들은 솜씨가 있건 없건 항상 그들의 손에서 떠나지 않던 것입니다. 예, 우리나라 보자기 중에 제일 특이한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 조각보는 만드는 방법이 대개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우선 여기 보시는 동심형 보자기인데요. 이 보자기와 이 보자기는 가운데 중심되는 부분을 먼저 만들고, 그 다음에 이 보자기의 경우는 거의 같은 폭의 천을 연달아 대서 만들고, 양쪽에 끈 맺는 데를 장식한 그런 형식이었고, 이 보자기는 아까 말씀드린 사조화, 저번에 말씀드린 산딸나무 꽃 무늬를 중심에 놓고 그 위에 여러 형태, 여러 크기의 조각을 잇대서 구성한 보자기입니다. 이 보자기는 크기가 1m로 큰데, 이런 시침한 바느질 때문에 무거운 걸 싸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. 다음은 이제 두 번째는 켜쌓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한 켜를 여러 가지 조각들 모아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똑같은 한 켜를 또 여러 가지 수법으로 만들고, 그 다음에 또 만들고 해갖고 층층이 쌓아서 만든 걸 이제 켜쌓기라고 하는데요. 이쪽 대칭으로 보이는 한 조각, 이 한 조각이 그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를 주는 솜씨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보자기는 비교적 그 켜쌓기에 비슷한 건데, 그 켜를 무시하고 요 구석부터 여러 조각씩 모은 거를 또 다시 붙여서 만들어 나간 것으로서 비정형, 형식이 없는, 따로 없는 비정형의 보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더군다나 크기나 색이나 구성이나 이런 것에 더 자유스러워져서 앞에 것들보단 좀 훨씬 다른 맛을 보이는 보자기입니다. 이렇게 나가면서 점점 더 그 구성미 쪽에서 치중하게 되는데요. 그러다가 남들의 눈에도 다른 사람, 여러 사람이 보기에도 아주 뛰어난 아름다움을 완성해 갖고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색보자기, 색천을 귀한 것을 구해서 중심 부분에 비정형으로 만들고 태를 또 비정형으로 쌓고 했는데, 이것도 검은색 태에, 검고 푸른색 태에 가운데
다른 화려한 색깔의 구성이 되어 있는 아름다운 보자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보자기는 붉은색 그 주조로 해서 여러 가지 세모, 네모들이 모여서 또 다시 네모를 만들기도 하고 자유롭게 발상을 해가면서 만든 보자기입니다. 끝에도 정형적인 이 푸른 색을 이쪽에 같이 넣지 못한 것은 아마 천이 모자라서 그랬겠죠. 그때마다 그냥 완성함으로써 뭐 모자람이 있는 듯 보면서도 또 보기 좋은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. 다음은 이제 복합형인데, 요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 세모가 모여서 네모를 만든 것들을 또 다시 차례대로 모아서 반복해서 만든 형 위에 켜쌓기, 동시명으로 두르고 또 두르고 여기 복합형 보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보자기의 경우에는 자유형보다는 비정형보다는 보다 정돈된 아름다움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 보자기는 십자로 가른 동그라미를 계속 반복해서 크고 작은 것들을 반복해서 만든 것으로서 반복형 보자기라고 이름할 수도 있겠는데, 그런데 이쪽에는 그냥 아무 천도 안 된 곳도 있고 다른 색천으로 된 곳도 있고 그런 그 파격적인 구석들을 여러 곳에 마련하고 또 겉에는 얌전하게 테를 쌓고 해서 만든 보자기로서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반복형의 가장 정형적인 거는 이 조그마한 보자기 조각들을 자수를 놓은 조각들을 계속 이어붙여서 크게 만든 것인데요. 보면은 이 방향성이 있고 이 자를 보거나 동물들을 보거나 여기가 미치고 이쪽으로 위로 간 것을 알 수 있고, 이런 수레국화나 이런 것들 배치한 것도 어떤 그 형식이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또는 이런 파란 바탕에 놓은 자수 놓은 것들은 사변으로 빗변으로 나갔고 또 일정한 질서를 또 주고 하는, 그렇게 반복하는 중에서도 자유로움들이 보이는 보자기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1960년대까지 이어지던 자수 보자기 공방에서 만든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형식에 대해서는 만드는 방법과 형식에 대해서는 대강 말씀드렸는데요. 이 보자기의 경우에는 자수 보자기인데 쑤는 솜씨가 굉장히 좀 소박한데, 이런 자수를 젊은 처자들이 놔서 만들고 그걸 또 혼수감으로도 생각하면서 오래 보존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혼수감으로 만든 자수 보자기 중에는 아주 고급 자수 솜씨를 보이는 것들도 있고, 이것처럼 숙련된 솜씨로 사방과 중앙에 부귀와 모라는 꽃을 놓은 그런 보자기도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보자기는 상품이라기보다는 처녀들이 자수를 익혀서 만든 솜씨로 보이는 것들입니다. 반복형 보자기 중에 아까 그 동물, 뭐 곤충 무늬들이 있었던 보자기와 같은 계열인데, 이 경우에는 그 자선, 창성, 부귀다남자 뭐 이런 식으로 부귀다남 이런 식으로 그 소원을 글자로 표현한 것들을 몽타주해서 만든 보자기입니다. 글씨를 수놓은 솜씨는 그렇게 뭐 뛰어나다고 볼 수 없고 글씨 자체도 뭐 뛰어난 글씨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모아놓음으로써 사람들의 소원을 상징화한 그런 보자기가 되었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보자기는 사주 보자기라고 하는데, 결혼식 과정에서 사주를 싸서 보내는 보자기입니다. 이 솜씨가 있는 사람이 있는 집안에서는 자기 집안에서 이걸 만들어서 보내기도 했는데, 이런 경우에는 대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. 이 사주 보자기도 솜씨나 또 반복성 이런 걸로 봐서는 공방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보자기입니다. 그다음에 반복형 부성 보자기로서 몇 가지 안 되는 천을 똑같이 반복시키면서도 배열의 변화를 주어서 느낌이 오게 하는 그런 보자기입니다. 이 보자기는 옛날 천들이 사라진 20세기
후에 자투리 천들을 모아서 만들었는데 만든 솜씨가 얌전하고 대조가 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대로 아름다운 조각부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보자기는 복합형으로 여러 가지 그 보자기에 맞는 기본 기법을 응용한 것으로 반복형도 있고 켜쌓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복합돼서 만든 보자기인데 있는 대로 천을 활용하면서도 어떤 정형성 같은 것을 살리려 한 그런 것이 보이는 보자기입니다. 이것 역시 아까 것과 비슷하게 천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길고 짧고 크고 작고 그런 것들을 적합하게 배치해 간 솜씨가 보이는 보자기입니다. 이 조각보의 경우에는 같은 한 색깔로 농담, 진하고 옅은 색을 얽어서 구성을 잘 이룬 보자기, 크지 않지만 아름다움을 표출시킨 보자기라고 보겠습니다. 이건 아까 말씀드린 켜쌓기의 변형으로서 이 안에 켜쌓기가 좀 두껍고 얇고 하는 걸 하면서 또 3면은 전을 댄 형식입니다. 많이 벗어나지 않은 켜쌓기 변형 보자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것도 2가지 정도의 천을 아주 가늘고 세밀하게 오려서 이어서 만든 솜씨가 좀 비범하다 할 수 있는 보자기인데요. 구성미도 그렇지만 그 정돈된 아름다움, 정갈스러운 그런 아름다움이 보이는 보자기라고 하겠습니다. 이 보자기도 몇 가지 안 되는 천으로 가운데 구성과 티를 구별짓게 하고 그 중에 가운데 파격적인 파란색을 넣어서 보는 눈이 새로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구성을 한 보자기라고 하겠습니다.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 거고, 그리고 굉장히 정성스러운 바느질 솜씨가 돋보이는 밥보자기입니다. 요거 이 누비한 천으로 밥을 싸서 우목에 아랫목에 넣어두면은 늦게 오는 난군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정성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. 이런 누비 솜씨는 한 벌에 옷을 전부 누비로 이런 식으로 자세히 놓은 것들도 있고 한데 여기서도 누비르면서도 여기 중앙에 꽃, 가운데 태, 또 이 삼각형 무늬 이런 변형을 보이면서 단조롭지 않은 누비의 비상한 솜씨를 보이는 보자기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자기, 특히 조각보를 중심으로 그 구성미와 아름다움을 어떻게 이루어왔고 어떻게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지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조각보는 서민의 마음속에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발휘된 멋진 결과입니다. 이런 마음이 좀 더 자유롭게 솟아나올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? 여러분, 이번 나들이에 동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에는 아름다움의 비극에 대해서 강좌를 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